떡의 역사. 떡의 역사는 시대별로 나오는데요. 이 시대별에 보면 삼국시대 이전, 그다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허균의 도문대작은 어느 시대인가? 그 다음에 쌍화점은 어느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제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요, 떡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기록을 토대로 추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 유적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에 보면은 시루가 출토돼요. 그때부터 떡을 쪄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여기 보면 돌화, 확돌 이런 게 나와요. 갈돌. 그래서 이런 걸로 곡물을 탈곡, 재분해 가공. 그래서 뭐 가루를 만든다거나 빻아서 무언가 뭐 죽이나 떡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갈판, 갈돌도 신석기 시대고요. 그다음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시루가 나옵니다. 우리 구멍이 뚫려 있는 질시루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거기에 냄비에 넣고 끓이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떡을 쪄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떡에 대한 기록은 아직 삼국시대 이전엔 없습니다. 자, 삼국시대부터 떡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한번 특징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통일신라 시대와 삼국시대의 떡의 특징. 시루가 발견이 돼요. 고분에서 실제로 시루가 나오고요. 벽화에 보면 시루로 음식을 찌고 있는 주방의 모습 그림이 나옵니다. 자, 저희 자료화면 사진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벽화에 보면요. 요 옆에 시루가 나오고요. 이게 떡인지 어떤 요리를 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토대로 뭐 음식을 하니까 이렇게 주방의 모습이 있으니까 떡이나 뭐 밥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또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찐 떡을 절구에 쳐서 인절미나 기름에 지진 유전병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추측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정되고 쌀을 중심으로 농경시대가 전개되어 떡이 발전할 수 있었다. 우리 떡의 주재료는 뭐예요? 맵쌀 아니면 찹쌀인 거죠. 쌀이 중심이 되어야 농경시대가 되어야 떡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 발전할 수 있었던 시대는 조선시대이긴 한데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떡의 기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리왕, 그 다음에 중간에 백결선생조, 삼국사기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조, 삼국유사 약식 이렇게 네 가지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병을 물어 이자국을 시험한즉 유리의 이가 많은지라 군신들이 유리를 받들어 임금으로 모셨다. 되게 말이 어렵죠? 자, 병이 뭐냐면 그 시대에는 떡을 병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한문으로. 자, 이거는 떡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떡을 물게 했대요. 그래서 이 수가 많은, 치아가 많은 사람이 유리왕이었는데 그때 유리가 이가 많아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왕위를 안 하겠다고 사양을 하다가 그러면 떡을 깨물어 보자, 병을 깨물어 보자 해서 그러면 치아가 많은 이자국이 선명한 사람이 왕이 되거라 해서 유리가 왕이 되었다. 근데 그 떡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흰떡이나 친떡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삼국시대의 떡의 기록 기억을 하시고
다음 백결선생조. 자, 내용을 보면 세모가 되어 이웃에서 떡방학 소리가 나자 이에 따르지 못함을 부인이 안타까워하자 백결선생이 검은고로 떡방아 소리를 내어 부인을 위로했다. 그 당시에는 떡을 아무나 먹었을 수 없을 거예요. 떡방아 소리. 인절미나 치는 떡을 누군가 먹었을 것 같아요, 이웃에서. 근데 나는 똑같이 떡을 먹지 못해.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니 위로를 해주려고 검은고를 쳐준 거죠. 그래서 부인을 위로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딴 집은 떡을 하는데 우리 집은 떡을 못 먹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 떡을 먹는 사람이 있었구나, 치는 떡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백결선색, 떡방아, 검은고 이런 거 다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요. 조정의 뜻을 받들어 세심하다, 술, 감주, 떡. 여기 떡 나오죠? 밥, 차 여러 가지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네, 제사 지낼 때 지금은 떡 올리는 게 당연한 건데 삼국유사 때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제양 음식의 하나였으므로 추정한다. 예, 이때부터 떡을 제사상에 올렸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약식에 대한 내용들이 꽤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면은 신라 소지왕 행차 중에 까마귀가 금갑을 향해 활을 쏘라고 봉투를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왕이 궁궐로 돌아가서 금갑을 향해 활을 쐈는데 그 안에 누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왕을 해치려고. 그래서 소지왕이 고마워갖고 까마귀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찰밥을 정월 대보름마다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월 대보름 때 찰밥 지어 먹잖아요. 약식. 예. 그게 삼국유사 약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약식, 신라 소지왕, 까마귀 이런 것들 다 짝지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근데 약식은 삼국유사뿐만이 아니라 목은집, 고려시대의 목은집,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도문대작, 규합총서 이런 데에도 기록이 있어요. 일본의 문헌에까지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자, 목은집에는 찰밥에 우리 이 약식 찹쌀밥으로 밥하잖아요. 찹쌀로 이걸 먼저 쪄서 하죠. 자, 기름과 꿀을 섞고 이때 기름 참기름, 네. 그다음 잣, 밤대추를 넣어서 섞는다. 그렇게 해서 뭐 새벽별이 창량하여 갈까미가 혹하게 일어난다. 여기도 까마귀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도문대적에 보면 우리의 약밥, 약식이라고도 하고 약밥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대요, 이 약식을. 그래서 이걸 나름 모방해서 만들면서 고려밥이라고 하면서 먹고 있다. 네, 고려시대 때 만들어 먹었다고 고려밥, 고려 사람들이 먹는다고 고려밥. 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규합청서에는 찹쌀 2대를 백세하여 씻어서 백세가 씻었다는 거예요. 하루 불려서 시루에 찌죠. 먼저 찹쌀을 찌는 거죠. 지금 약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확률, 밤이요. 밤을 넣고 백청 한 탕기, 꿀, 참기름 한 보시기, 진장, 간장 반 종지, 대추 한 탕기를 모두 버무려 시루에 도로 담고 찐다. 또 찐다. 2번 찌는 거예요. 옛날부터 약식은 이렇게 처음에 찹쌀 찌고 양념해서 또 찌고 2번 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먹는 것이 더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약식의 기록 외우셔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불교가 음식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고려시대 하면 불교. 그래서 이제 불교하면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육식을 절제하고 차를 많이 마셔요. 보통 차 많이 마시게 되면은 다식이나 떡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같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떡에 대한 기록을 보면 지금 지봉유설, 그 다음에 해동역사, 쌍화점, 그 다음에 묵은지, 고려사
이게 모두 고려 시대에 관련된 떡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복유설에 어떤 떡이 나오냐면 상사일에 청해병을 으뜸가는 음식으로 삼는다. 네, 3월에 우리 쑥으로 만든 청해병 먹거든요. 병도 떡에 대한 기록입니다. 쑥잎을 쌀가루에 섞어 찐 떡이다. 청해병 하면 쑥떡이에요. 자, 그다음에 해동역사. 고려 사람들이 율곡을 잘 만들었다. 율곡은 뭐냐면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냈어요. 밤가루. 여기에 찹쌀가루를 넣고 꿀물을 넣어 반죽한 다음에 쪄먹는 떡이다. 자, 요게 율곡이에요. 그래서 율곡은 밤, 꿀, 찹쌀을 넣어서 만든 고려시대 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고려 율곡. 자, 쌍화점. 상화라고도 하고요. 상화, 상애 이렇게도 하는데요. 여기 상화, 밀가루 부풀려서 채소 만든 소와 팥소를 넣고 찐 증편유. 지금으로 치면은 찐빵 같은 거예요. 이 밑에도 상화, 쌍화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상해떡과 같은 종류로 볼 수 있고 쌍화에서 상화, 상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을 거다라고 추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화, 여기 쌍화 요거 다 같이 봐주세요. 쌍화점 관련된 영화도 있어요. 네, 조인성이 나오는. 자, 쌍화점에 상화를 사러 갔더니, 네, 그러니까 찐빵 가게에 찐빵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몽고의 나비 내 손목에 쥐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가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온다. 그래서 노래에 쌍화, 상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고려시대에 그런 떡을 그런 빵을 먹었구나. 그때 빵이라고 안 했죠. 떡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상화점이 있다는 거는 상품화되어서 널리 보급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묵은집에 유두일의 수단을 만들었대요. 수단은 경단처럼 만들어서 꿀물이나 오미자물 거기다가 담가서 먹는 거예요. 그다음 차수수 전병을 붙이고 팥소를 넣어서 지지는 유전병이죠. 이런 거를 먹었다. 그러니까 유두일에는 수단을 먹고 차수수 전병을 먹고 또 위에 보면은 상사일에는 청해병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떡이 계절마다 먹는 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절식 떡이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고려사 여기 보면은 떡을 뭐 이렇게 시주하였다. 그 다음에 신동이 떡을 부녀자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계속 떡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떡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런 떡의 기록이 없는데 고려시대에는 떡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다음 조선시대에는 더 많이 나와요.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요. 자, 떡, 농업 기술이 발전해요. 조선시대에는. 그다음에 조리 가공법이 세분화돼요. 식생활 문화도 발전해요. 그래서 떡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도 증병, 도병, 전병, 단자 이렇게 분류까지 합니다. 그리고 관홍상제 풍습이 일반화돼서 의뢰에도 떡이 올라가고 대소연의 무위에 다양한 떡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떡의 기록도 봐야죠. 도문대자, 음식팀의방, 그다음에 소문사설, 성우사설, 규합종서, 임원경제지, 동국세식이 엄청 많네요. 자, 이런 게 다 조선시대의 떡의 기록이다. 자, 이걸 외우느니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더 꼼꼼하게 외워야겠어요. 그 외의 거는 조선시대 이렇게 공부하시든가. 자, 허균의 도문대작에 보면요. 떡이 19종이나 나옵니다. 근데 도문대작 요걸 봐야죠.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식품 전문서. 그러니까 지금은 요리책이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전문서가 도문대작이라는 거예요. 도문대작 뜻이 도살장 문을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려 씹으면서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을 달랜다. 네. 입을 크게 벌린다. 네. 유쾌한 의미가 담긴 말이다.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고기 먹고 싶은 생각. 네. 너무 단어가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단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떡이 19개나 이렇게 나와요. 이 19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도문대작이 조선시대의 떡의 기록이다.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식품 전문서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씨 부인의 음식 디미방. 보통은 그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공부를 한다? 여자들이 글을 쓴다?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동장씨 부인의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여성이 쓴 조리서,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면서 동아시아에서까지 여성이 쓴 조리서. 네. 안동장 씨의 음식 디미방 요거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연결시켜서 한글 조리서이자 동아시아에서 여성이 쓴 조리서이다. 8가지의 떡이 나옵니다. 여기도 상화떡, 뭐 인절미 굽는 거, 빈자떡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절미를 약한 불에 구워서 뭐 아침이면 먹는다. 우리도 인절미 요즘에 만약에 안 먹고 그냥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다음 상화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빈자떡은 뭐냐면요. 여기 처음 나오는데 빈자떡도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면 약간 빈대떡 같은 거예요. 빈자떡, 빈대떡. 거피한 녹두를 가루내어 되직하게 물을 섞고, 그러니까 녹두랑 물이랑 섞고, 부칠 때 기름이 뜨거워지면 하나씩 떠서 꿀을 반죽한 커피팥을 얹고 그 위에 녹두가루를 얹어 지진다. 요것만 없으면 꿀하고 커피팥만 없으면 여기까지 녹두빈대떡이에요. 네, 이때 빈자떡은 꿀, 팥소를 넣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음식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소문사설에는 또 28가지 음식과 조리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지는 도구가 나와요. 오도증. 네, 오도증이 한번 뭔지 찾아봤어요. 이게 오도증입니다. 여기서 떡을 찔 수 있는 거죠. 시루 말고도 오도증이라는 떡지는 도구가 나옵니다. 소문사설 조선시대예요. 그 다음 메밀떡, 토란병, 우병 이런 것도 조선시대의 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우사설에 보면 백설기 만드는 방법, 인절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규합청서에는 27가지 떡이 나오고요. 석탄병,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석탄병에 대한 뜻, 뭐 떡에 대한 이름, 잘 짝지어진 것은 이게 뜻하는 의미는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맛이 차마 삼키기 안타깝다고 애석하다고 석탄병이에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꿀떡 삼키기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석탄병. 그 다음에 빙자는 떡 위에 백자.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추로 고명을 박아 지진다. 자, 뭐 이런 떡들이 규합청소에 나오고요. 그다음 임원경제지는 농업 관련된 책입니다. 근데 경단 모양이라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뭐 이렇게 만드는 떡이 있다고 도 나오고 떡을 병이라고도 하고 고, 이, 자 이런 걸로 표현하면서 떡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 관련된 거, 그다음에 떡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런 기록도 떡에 대한 단어, 예,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동국세시기에 차륜병이라는 떡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절편 모양인데요. 차바퀴 모양이라고 차륜병이에요. 떡살로 찍은 겁니다. 우리 절편은 떡살로 찍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냥 절편인데요. 이거는 그냥 팥소 넣고 만든 절편인데 여기에 차바퀴 모양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차륜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중의 떡. 네, 요즘에 궁중의 떡 시험 문제가 꼭 한두 문제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궁중의 떡은
의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국가 중요 행사 내용을 정리한 기록이고요. 거기에는 뭐 원행, 을묘 정리 의궤, 그다음에 해경궁 시 회가벽에 오른 떡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온대요. 해경궁 홍씨 회가변에 오른 떡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백미병, 전미병, 삭병, 꿀설기, 서기병, 각색절편, 각색주악, 각색산승, 각색단자병, 약반 한 그릇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의 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회가변에 오른 떡을 짝지어 고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 떡들은요.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떡값이나 떡집 증가로 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한다. 가정에서도 먹는다. 떡 제조 기능사도 새로 생겼다는 것은 요즘에 떡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는 떡들도 있지만 떡 케이크, 그다음에 앙금 플라워, 그다음에 다양하게 서양 재료를 응용해서 블루베리, 초코, 커피떡 이런 걸 다양하게 오븐에 또 구워서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 요거 하나 봐야 되겠네요. 조선 묵상 신식 요리 제법. 요거는 가끔 뭐 조선시대 기록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대에 대한 기록이고요. 여기에 엄청 많은 떡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못 외우니까 이거 조선무쌍 신식 요리 제법은 근대 떡 기록이다. 요거까지만 이렇게 봐주세요.